자, 120문제 해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번은 쉬우니까 넘어가고, 2번도, 자, 3번을 볼 텐데, 3번에 H2A랑 BOH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각각. 그럼 얘가 H2A, 얘가 BOH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음이온만 나타낸 거니까, 자, 얘가 H 플러스가 두 개가 튀어나오면 A, E-가 네, 한 개 튀어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음이온은 네, 3개죠? 3개. 3개니까 이거 6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튀어나오면, 자, B 플러스 1개랑 OH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자, 얘네들은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그러면은 4개면 얘도 4개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양이온 개수 B는 지금 보니까 얘 가에 6개가 있고, 나에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대2.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의 혼합용액에서 그랬습니다. 혼합용액은 봅시다. H 플러스가 지금 6입자와 OH 마이너스 4입자가 있으니까 H 플러스 2개 남고요. A, E-가 3입자. 그 다음에 B 플러스가 4입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산성입니다. 산성. 그쵸? 그러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가와 나의 혼합 용액에서 양이온의 개수가 몇 개냐면, 네, 혼합 용액에서 6개. 음이온의 개수가 네, 3개. 그러니까 2배가 맞죠. 답이 4번이다. 자, 근데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 앞에 자, H2가 EH 플러스로 나오는 건 맞고요. 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틀렸고 CO3E-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Mg 플러스 맞죠? 자, OH 마이너스 맞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맞다. 자, 여기는 CH3COO까지가 마이너스고요. 아세트산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 그래서 얘는 아세트산이라는 것이고 얘는 산성 물질이라서 이렇게 H 플러스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돼 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한쪽에는 묽은 염산, 자, 한쪽에는 수산나트륨을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한쪽만 붉은색을 띄었다. 왜냐면 페놀프탈레인으로 했으니까 이 붉은색을 띈 쪽이 염기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 붉은색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붉은색을 띄게 만드는 건 OH-니까 가운데로 이동했다는 건 여기에 OH-가 있어서 그렇죠.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요. H 플러스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B가 NaOH 용액이 되고 여기에 HCl 용액이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붉은색을 띠면서 이동을 하다가 가운데로 가면 H 플러스랑 만나서 여기 중간 지점이 자, 중화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붉은색을 띠다가 무색으로 여기서 이제 무색으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붉게 하는 거는 얘가 아니고 OH-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용액의 그 지시약의 페놀프탈레인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만드는 거는 수산화이온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 B에 얘를 떨어뜨렸다가 맞고요. 자, 이도 붉은색이 무색으로 변한다가 맞습니다. 답이 4번. 자, 그 다음 탄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제 이온화가 돼서 탄산이온과 여기서 내놓는 수소 이온 이렇게 있고 이 수소 이온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수용액의 액성 산성이고 자,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물에 녹은 양이 많을수록 네,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맞고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을수록 자, 해양에 녹아 들어가는 탄산의 양이 많아서 해양 산성화가 진행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골격은 약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녹아서 산성을 띠는가는 여기다가 이제 식초, 레몬즙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가에 2가지가 들어가고요. 자, 요 2개가 염기성 물질을 맞거든요. 근데 자, 수산화 이온이라는 건 OH-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칼슘 CaOH2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고 아니오에 네, 탄산 칼슘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탄산칼슘도 산성 물질을 중화시킬 수는 있지만 얘가 염기로까지 가게 만들지는 못하는 게 얘는 OH-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단지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칼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H 플러스 수용액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줌으로써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H2가 되는 과정에서 H 플러스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양이온이 얘한테 네, 전자를 주는 역할을 한다. 전자를 줘서 H 플러스 숫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에 OH-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염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염기성 물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수산화칼슘 둘 중에 이렇게 나눠서 넣습니다. 자, 문제는요. 가에서 2가지. 자, 나의 페놀프탈레인을 넣으면 붉게 변한다가 맞고요. 달을 가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네, 탄산칼슘을 가에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탄산칼슘이랑 자, 요거 2개, 요것도 자, 일종의 중화 반응인데 이제 사실은 염기성까지 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H 플러스의 수를 감소시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맞다. 자, 네, 11번 X 수용액을 이용한 실험이다. X 수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를 했더니 붉게 변했다. 그러면 X는 산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산성인데 산성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Y기체가 발생했다. 그럼 Y는 H2라는 거고요. 자, 여기다 달걀 껍데기는 탄산칼슘이니까 Z기체가 발생했다. Z는 CO2입니다. 자, 그래서 X 수용액에는 산성이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게 맞고 기체 Y는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수소기체. 자, Z는 CO2니까 예,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15번에 보면은 지시약 색깔을 가지고 액성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산성, B도 산성, 자, 초록색이 중성, 파란색이 염기성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산염기 공통으로 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맞고요. B와 C 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무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구별이 안 되죠,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A 수용액은 마그네슘 아연 등과 반응하여 수소를 발생시킨다. 이게 맞습니다. 자, 마그네슘 아연 등은 반응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자, 자, A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요.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예, 구리를 넣으면 이때는 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 수용액에 있는 H 플러스가 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자, 구리를 집어넣어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까지 네,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은 반응을 하고요. 자, 구리, 자, 반응하지 않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리, 은, 그 다음에 금. 자, 요런 게 나오면은 네, 반응을 하지 않는 금속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3번.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묽은 염산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 조각을 넣고 마그네슘의 이온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마그네슘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무슨 시점이냐면 H 플러스 숫자가 0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H 플러스 염산 안에 H 플러스가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크니까 이렇게 전자를 줘서 얘는 Mg2 플러스로 녹아 나오고요. 얘 전자 2개 주니까 얘 받아가지고 H2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H 플러스 숫자가 0이 되면 얘는 더 이상 이온 숫자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문제 여기 위에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염화이온수는 음이온이니까 자, 음이온수는 변화가 없다, 같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자, 모두 산성이 아니고 얘만 산성이고 나머지는 중성입니다. 자, 나와 다는 둘은 중성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중화 반응으로 나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는 자, 중화 반응은 아니에요. 네, 중화를 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네, 중화 반응이라고 하면 네,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자, 다용액에 BTB를 떨어뜨리면 그쵸. 여기 다가 중성이니까 네, 초록색을 나타내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니은 리. 이거 틀렸죠? 네, 리을만 맞다.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네.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에 보면은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식초를 사용한다. 그래서 비린내가 염기가 되고 식초가 산입니다. 자, 곤충에 물렸을 때 곤충의 내보내는 폼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산이고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염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김치. 얘가 산성이고 자, 신맛을 줄이기 위해 요 소다. 네, 소다, 식소다죠. 얘가 염기다. 가에서 산성으로 작용하는 거는 네, 식초니까 틀렸죠. 생선 비린내는 염기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 맞고요. 그 다음 이것도 맞다. 답이 4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염산의 양과 묽은 수산나트륨의 미리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직선이 완전히 서로 중화될 때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미리수가 부피가 네, 1대1로 중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말은 농도의 비도 몇 대 몇이다. 네, 1대1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A점,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점은 전부 다 염기가 되고 아래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산성이 됩니다. 여기가 자, 중성 지점이고 직선이 모든 점이 다 중성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는 염기다. 맞고. 자, 이 수용의 농도가 같다. 같은 걸 어떻게 파악했죠? 네, 부피비가 같은 걸로 농도비가 같다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D에 BTB를 떨어뜨리면 산성이니까 노란색을 띈다. 그래서 다 맞아서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에 보면은 일정량의 묽은 질산에다가, 네, 질산에다가 수산화칼륨을 넣고 있고요. 여기서 이 X, 이온 X는 누굴까요? 나중에 여기서부터 자, 쭉 증가하는 애니까 나중에 넣어준 알짜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X는 OH-다.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직선을 그어보면, 여기 이제 계속 일정한, 네, 요게 이제 처음에 넣어준, 뭘까요? 구경꾼. 이렇게 되겠죠? H, 그리고 H 플러스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자, H 플러스. 이렇게 감소하고, 처음 넣었을 때부터 계속 증가하는 애는 누굴까요? 이렇게 증가하는 애는 K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 중화점입니다. 자, 중화점이니까 이 전이 뭐가 될까요? 산성이 됩니다. 가는 산성. 자, 그러니까, 자, 여기 틀렸고, 가지점에서 메틸오렌지는, 네, 붉은색. 산성이니까 붉은색을 띠고요. 최고 온도는,
가보다 나가 더 높다. 나가 더 높다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볼 텐데 지금 여기 보면은 묽은 염산이랑 10ml랑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몇 ml 넣느냐면 20ml를 섞었어요. 자, 그렇는데 지금 보면은 자, 세모가 양이온이고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산의 농도가 수산화나트륨보다 높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산성 물질이라면 자, H 플러스 Na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산성 입자의 수가 예를 들어 얘가 자, 세모를 얘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입자가 몇 개가 되냐면 자, 4개가 되고요. 양이온이 4개가 되면 사라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세모를 양이온인데, 자, 얘를 H 플러스로 놓으면 말이 안 되니까 Na 플러스로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자, 얘가 4개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일단 얘가 Na 플러스고요. 네모가 있고 얘가 있습니다. 자, H 플러스는 절대 Cl 마이너스보다 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얘를 네모 3개로 놓겠습니다. 얘가 세모, 네모. 자, 그러면은 요 동그란 게 하나가 남죠.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동그란 게 된다. 그러면은 자, 요게 말이 되는지를 이 혼합 전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혼합 전에 Cl 마이너스 여전히 3개가 있고요. 자, H 플러스 3개가 있고, 자, Na 플러스 4개가 있고, OH 마이너스, 자, 4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합쳤는데 남는 게 H 플러스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 가정은 틀렸다. 그쵸? 가정은 틀렸기 때문에 얘를 자, 염기로 놓겠습니다. 자, 염기로 놓으면 자, 양이온은 무조건 Na 플러스 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4개가 있어야 되고요. 염기니까 이제 OH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세모가 4개가 됐고요. 자, OH 마이너스는, 얘가 동그란 거 하나,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네, 3개다. 자, 그러면은, 자, 말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전히, 자, 혼합 전에 4개고요. 자, 얘 몇 개 있어야 되죠? 4개 있어야 되고요. 자, 얘 3개 있고, 여기는 사라진 H 플러스가 3개가 있어서, 자, 얘 없어지고 얘 하나가 되면, 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자, 지금, 세모, 그 다음에 OH-가 동그란 거, 얘가 네모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 요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네모, 동그라미. 요 3번이 네,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문제를 봤더니, 자,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은 혼합한 액상은 염기성이 맞고요. 자, 음이온 몇 종류 존재하냐면, 여기에 2종류가 존재합니다. 2종류다. 자, 그 다음에 실험에 사용한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단위 부피당 이온 수비는 2대1이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얘가 몇 미리를 넣은 거냐면요. 문제 다시 볼게요. HCl은, 자, 10ml 넣습니다. 자, 10ml당 지금 입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NaOH는, 자, 문제에서 20ml를 넣는데, 여기 4입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0ml당 6입자가 된다. 그래서 3대2가 돼야 됩니다. 자, HCl가 얘가 3대2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지금 맞게 한 거죠? 네, 3대2. 20ml당 여기 입자가 4개. 얘는 10ml당 3개니까 여기가 더, 네, 20ml당 농도가 더 큰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3대2. 답은, 네, 기억만.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볼 텐데, 자, 수산화나트륨이 먼저 들어있었고, 10ml. 그 다음에 염산을 추가했다. 20ml에서 지금 중화가 됐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자, 2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20개 있다. 그러면 여기 15개, 10개, 5개 있다. 여기 25개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입자 수가 지금 넣은 게 HCl의 숫자고요. 자, 그럼 NaOH는 자, 중화된 시점이 20이니까 자, 전부 다 입자가 20개 들어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니까요. 자, 일단은 자, A, B, C, D부터 찾아볼 텐데, 자,
여기서 쭉 증가하는 거는 나중에 넣어준 구경꾼이니까 Cl-. 자, B는 처음에 들어있던 구경꾼, 자, Na+, 자, C는 쭉 감소하죠. 얘가 OH-, 증가하는 D가 H+다. 그래서 A는 Cl-, B는 이게 맞고요. 자, 가에서는 지금 누가 수가 더 많으냐면 염기입니다, 여기. 자, 염기고요. 나 시점에서는 산성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가에 BTB를 떨어뜨리면 파란색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물 분자수는 여기 5개, 10개, 15개, 20개, 여기 20개입니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B는요, 가에 10개, 여기 보이시죠? 가에 10개, 나에 20개. 되니까 1대2가 맞다. 그죠? 그래서 답은 네,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에 보면은 가는 묽은 염산입니다. HCl. En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다 했더니, 지금 누가 됐냐면, 물 분자 만들어지고, 여기 Cl-, 그 다음에 Na+만 남아서, 중화가 된 시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화점에서는, 지금 H+나 OH-가 없는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En이고요. Na+가 네, 두 입자 들어갔기 때문에 두 입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NaOH 미지의 용액이라고 했는데 Na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도 En 들어갔다 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온 수는 가나다가 모두 같다. 여기가 좀 중화된 시점이니까 총 이온 수는 모두 같은 게 맞고요. 나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다에 묽은 염산을 더 넣어주면 중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자, 이미 다가 중화점입니다. 자, 이미 다가 중화점이므로 묽은 염산을 더 넣어주면 중화가 안 일어나고요. 자,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나에서만 네, 붉은색을 띱니다. 그쵸? 왜냐하면 여기가 산성이고 여기가 염기성 물질을 섞어서 여기 중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만 붉은색을 띠겠죠. 자, 그래서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서 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0번 문제에서 10ml가 원래 들어있었고, 자, 입자를 그냥 여기다 두 개라고 놓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줄어들어서 여기 입자가 하나씩 들어갔다. 자, 그죠? 그리고 여기가 중화가 된 시점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는 산성이 된 거예요. 요 이전에는 모두 염기성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를 등호 또는 부등호로 표시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 물 분자수 그래프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서 물 분자수는 자, 증가하는 시점에서 자, 이렇게 일정해지는 여기가 중화점, 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물 분자가 아예 없는 게 여기가 가고요. 중간 지점이 나, 그리고 여기가 라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기억해 주셔서 자, 가보다 나, 다랑 라가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부터 라 지점까지 묽은 염산을 넣어준 부피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점이 온도가 제일 높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피가 네, 10ml다. 여기가 네, 중화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에 산수용액 10ml 부피 확인해 주세요. 염기는 10ml 혼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H+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H+의 짝꿍은 누굴까요? 얘죠. NO3-. 음이온이 얘 짝꿍입니다. 자, 그럼 얘가 원래 합쳐져 있는 모양은 누구다? 자, 1대1로 합치면 되니까 HNO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산과 염기의 화학식을 적으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물질, 자, 얘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Na+가 한 개 있거든요. 그러면 OH- 한 개 있어서 NaOH 서로 만나면 되니까 자, 화학식, 화합물에
네, 화학식을 이런 식으로 네, 산은 질산, 염기는 NaO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반응에 사용한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 10ml에 들어있는 이온 수비를 각각 쓰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산은 지금 10ml당 2개 H2N 들어있고요. 10ml당 2N 들어있습니다. 염기는 N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온 수비는 2대1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중화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염기 수용액은 몇 밀인가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자, 이게 농도비인데 2대1로 지금 입자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ml, 10ml 들어갔잖아요. 그 완전히 중화가 되기 위해서 자, 이게 농도이므로 자, 중화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1대2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10ml 들어갔으니까 10ml당 20ml 이렇게 반응해야 되므로 답은 자 10ml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답이겠죠? 10ml가 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36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NaOH 부피랑 묽은 황산의 부피가 있는데요. 자, 묽은 황산의 특징은 뭐냐면 SO4E-가 한 개일 때 H 플러스가 두 입자 튀어나온다. 그래서 가수가 2입니다. 2배로 튀어나오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NaOH는 Na 플러스가 하나 있을 때 OH 마이너스 한 개 튀어나오니까 그냥 가수가 1인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중화를 시키려면, 농도가 같을 때 중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얘가 예를 들어서 20ml 들어가면 얘네들은 토탈 10ml만 넣어 주어야 얘가 2배로 튀어나오니까 중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농도가 같기 때문에 중화 부피비가 네, 2대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얘네들의 농도의 비는 네,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B에다가 페놀프탈렌을 넣었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따른 중화점에서 입자수를 그냥 그대로 맞추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가 20개 들어있다라고 하면, 자, 하나를 그냥 개수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하나를 전부 다, 네, 20으로 요거랑 개수를 맞춰주면 됩니다. 개수를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B 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가 25. 자, 절반이 되니까 여기는 입자가 10개가 됩니다. 자, 입자가 10개가 되니까 25개랑 네, 10개. 여기는 지금 뭐가 되나요? B 지점은 염기성 물질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페놀프탈을 넣었을 때 염기성이니까 네, 붉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소량 따라가니까 네, 20이고요.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예요? 여기 소량이니까 10개죠. 그래서 몇 배냐? 2배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대 10 해가지고 네, 2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ml 순화나트륨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자, 여기 들어있는 황산이온의 수를 부등으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의 농도가 같다. 농도가 같으므로 자, 들어있는 10ml당 얘가 한 입자 들어있고 얘도 한 입자 들어있는 거예요. 자, 10ml당 NaOH가 예를 들어 한 개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10ml당 H2SO4가 한 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농도가 같은 거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은 물에 녹게 수용액에서 10ml당 Na 플러스 한 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10ml당 SO4E-가 역시나 한 개 튀어나옵니다. 이므로 네, 둘은 어떻다? 같다. Na 플러스랑 SO4E-의 개수는 같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농도가 같은 거는 아까 설명했고요. 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7번도 보도록 할 텐데, HCl 10ml에 NaOH를 나중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ABCD의 이온을 일단 파악을 해보면, 얘는 원래 들어있던 구경꾼이니까 Cl-, 얘는 나중에 들어가는 구경꾼 Na+, C가 자 H+, D가 OH-로 해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자 중화부피비는 몇 대 몇인가요? 네, 1대2입니다. 그러면 농도의 비는 농도의 비. 자, H 항상 이 부피를 보고 농도비를 따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0대 20이니 1대2니까 농도비는 2대1이다.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온식 다 썼고요. 자, 총 이온수는 중화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총 이온수 그래프는 일정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해볼게요. 가가 여기 지점이고요. 나가 중화점이죠. 다가 중화를 지난 지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가랑 나는 같은데 다가 더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자 같은 부피당 총 이온수, 같은 부피당 총 이온수가 농도비입니다. 자, 농도비가 2대1이므로 2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분의 2니까 네, 2다. 답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에서 생성된 물분자수의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물분자수 그래프 어떻게 되나요? 자, 쭉 증가하다가 네, 일정해지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가지점이 되고요. 중화점. 자, 여기 중화를 지난 지점이니까 자, 가보다 나가 크고 여기는 같다. 이렇게 해주셔야 물분자의 부등을 비교하는 게 맞게 될 것이고, 자, 알자이온 반응은 자, H+ 더하기 OH- 화살표 H2. 여기 화살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자,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2번에 보시면 지금 기억번에 오존층이 형성되어까지만 맞는데, 자, 육지에 살았던 생물이 바다로 진출했다. 이런 말장난 주의하셔야 되고요.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육지로. 네, 이렇게 해서 X. 자, 산소 농도 고생대 때 35% 높아져서 몸집 큰 생물이 나타났다. 맞습니다. 자, 특히 몸집 큰 생물을 뭐라고 하냐면 거대 곤충이 나타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맞고. 자, 중생대 말에, 자, 요런 거 이제 운석 중돌 때문에 대멸종의 원인이 되었다. 네, 맞습니다.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43번에 보면은 순서는 아시죠? 여기가 고생대, 조금 벌어진 게 중생대, 더 벌어진 게 신생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시기는 전반적으로 온난했고요.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틀렸죠. 예, 후기에 빙하기랑 간빙기가 지속되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 뭔가요? 이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네, 중생대죠. 자, 중생대가 나가 맞습니다. 그래서 딕은 맞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4번에 A 말에는, 자, A 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언제냐면, 이제 3차 대멸종 시기죠. 자, B 말이 5차 대멸종 시기입니다. 그러면, 자, 자, 3차 대멸종 때, 시베리아 지역의 대규모 화산 분출, 요거 이제, 맞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B에 번성했던 육상 식물은, 네, 거시식물입니다.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 자, 속시식물은 여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육상식물은 거시식물, 자, 속시식물, 요 앞에가 양치식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는 화폐석이 번성했다. 맞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자, 49번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메머드가 나오면 신생대, 그 다음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맞고, 자, 나시대에 출현한 남세균이에요. 자, 출현한 남세균이란 말이 표현이 틀렸습니다.
자,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된 거는 맞고요. 앞에 있는 말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전체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틀리고 맞는 게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틀렸다. 다시기 말 아니죠. 자, 다 시대 말이 아니고, 네, 나 시대 말기라고 해줘야 돼. 틀렸고. 자, 순서는 나다가. 나다가 맞죠? 그래서 기역 리을.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지역의 퇴적층 단면과 산출되는 암석 및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암석까지 같이 봐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쉐일층이고요. 여기가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사암, 석회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석회암, 여기가 쉐일층, 그리고 사암, 그 다음에 석회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암모나이트니까 암모나이트 중생대입니다. 그 다음 방추층은 신생대 화석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고생대 화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역전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가에는 신생대 위에 중생대가 있으니까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자, 고생대, 중생대, 네, 신생대. 이렇게 시대를 다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신생대에 쌓인 퇴적층이 나타나는 곳은 나이다. 네, 퇴적층인데요. 신생대. 아, 지금 선생님 그림을 잘못 봤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지금 방추층이네요. 자, 고생대입니다. 여기 역전되지 않았죠, 그죠? 여기 고생대, 고생대. 자, 신생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봤고, 가와 나의 모든 석회암은 지금 어디 층을 보면 되냐면, 자, 여기 지금 파랗게 칠하는 게 석회암이죠. 여기 석회암, 여기도 석회암, 여기도 석회암입니다. 자, 석회암은 모두 바다 환경인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쌓여 있는 게 지금 암모나이트, 자, 방추층, 그 다음 요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바다 환경이 맞죠. 자, 그 다음에 필석이 발견될 확률은 필석은 고생대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자, 가의 쉐일이 네, 여기 고생대고요. 나의 쉐일은 중생대입니다. 자, 얘가 고생대, 얘가 중생대니까 얘가 맞죠. 답은 다 맞다. 자, 지질시대 지구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빙하기는 이제 기온이 내려간 시기고 기온이 내려가면 이게 빙하기가 많이 어니까 해수면도 같이 내려갑니다. 자, 기온, 해수면 같이 내려간다. 맞고요. 자, 오존층 형성으로 자외선을 차단된 시기는 고생대가 맞고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산소 농도 증가로 거대 곤충이 난다. 자, 거대 곤충 하면 언제라 그랬어요? 네, 고생대다라고 연결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운석 충돌로 인해서 네, 해일이 일어나고 육지에는 큰 산불이 발생했다. 맞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중생대 말기죠. 자, 화산 분출로 화산재가 대기로 유입되면 반사율이 커진다. 대규모 화산 분출로 멸종이 일어난 시기는 3차 대멸종 연결 지으면 되고요. 이제 시베리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4번은 자, 5차 멸종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3차 멸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틀린 거는 네,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5번에 우리나라 연구팀이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이런 화석을 발견했는데, 자, 위석이 발견됐다. 위석은 식물의 거친 잎을 부수는 용도다. 자, 위석이 발견됐다는 걸로 봐서 얘가 초식 동물이라는 걸 알려주는 네, 증거가 되고요. 자, 공룡 주변에 물고기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는 자, 뭐 호수나 바다가 있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고비 사막은 현재는 건조한 기후인데, 자, 그러면 과거에 여기는 건조한 기후였을 것이다. 아니죠. 물고기가 서식하는 곳이었으니까. 건조한 기후는 아니었을 거고 초식 공룡이 맞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가 아니라 네, 바닷가나 아니면 호숫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죠. 맞는 거는 자, 민수만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에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화석이 있습니다. 화석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쭉 연결되는 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들은 전부 다 시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끊어지는 지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끊어지죠. 자, 그러니까, 자, 경계를 나눈다면, 나와 다 사이, 마와 바 사이가 맞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AF는 표준 화석이 아니라 시상 화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나층과 다층 사이에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경계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뭔가 화석이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그죠? 자, 크게 세 개로 나눈다면 나와 다 사이, 마와 바 사이 적당하다. 맞습니다.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는 요런 것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1차, 2차, 3차, 4차, 5차 대멸종이죠. 자, 그래서 대멸종 이후에 과의 수가 점점, 이후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물들이 다양하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과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게 맞고요. 자, 감소가 아니라 증가. 그리고 다양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신생대다. 그리고 중생대 말기가 아니라 고생대 말기 때 가장 큰 규모가 일어났고요. 대멸종의 원인은 급격한 변화 때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암모나이트 공룡이 멸종한 것은 중생대 말기니까 틀렸죠. 그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생물이 증가하다가 훅 줄어들고, 증가하다 훅 줄어들고, 증가하다가 훅 줄어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가 1차, 2차, 3차, 근데 여기가 4차, 여기가 5차 대멸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가 되겠네요. 그쵸? 숫자가. 자, 그러면은 가시기는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신생대고요. 자, 고생대 때 총 1번, 2번, 3번의 멸종이 있었고, 중생대 때 2번의 멸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는 선캄브리아대가 아니고 고생대고요. 가장 큰 대멸종은 C 시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대략 5번 정도의 멸종이 있었고요. 대멸종 이후 새로운 종의 출현으로 다양성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3번. 자, 그다음 59번에 운석이 충돌한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운석 충돌에 의해서 큰 불이 발생되고 해일도 발생되고 기온이 하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퇴적된 지층, 이 시기는 중생대 말이죠. 자, 이때 갑주어랑 방추충 이런 것들 산출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고생대의 화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니은의 지층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C 시기에 퇴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요거 보고 푸는 거네요. C 시기가 언제죠? 아닌가? C 여기죠, 그죠? 네, C 시기는 고생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C 시기는 고생대 말로 되어 있고 이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틀렸다.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59번은요, 58번과 같이 요 위에 그림을 보고 푸는 거니까 번호가 안 적혀 있었구나. 네, 여기 보면은 C 시기가 이쪽이죠. 요걸 보고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65번에 보면은 화석의 생성 조건입니다. 자, 전체 대륙에 넓게 분포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어요. 예를 들면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분포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자기가 그 환경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좁기 때문에 화석이 꼭 넓게 분포해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빠르게 묻혀야 되는 거 맞는데 부패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화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개체수가 많을수록 이거는 맞죠. 그죠? 그리고 매몰 속도가 빨라야 되고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요? 화석화 작용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석화 작용은 이제 생물이 자, 다른 광물질로 대체가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억과 니은의 요거는 그게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처럼 아예 이걸 주고 A, B를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시상화석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는 게 생성, 뭐라고 해야 되냐요? 수명, 평균 수명이 되고요. 수명이 길다, 시상화석은. 표준화석은 여기가 분포 면적이 돼야 되겠죠.
넓게 분포를 해야 됩니다. 수명은 짧고, 그쵸? 자, 그래서 둘 다 틀렸고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준 화석이 맞죠? 그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0번에 보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5차 대멸종이 있고 A 시기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맞고요. B 시기에는 판게아 형성이 아니라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자, 디귿에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 그러면 왜 대멸종 이후에 이렇게 과의 수가 늘어나느냐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걸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멸종 이후 생물의 과의 수가 증가한 이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 5번.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변이를 설명한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자, 유전 정보의 차이는 생식세포 생성 시, 자, 다 맞는 말인데요. 요 단어만 틀렸습니다. 염색분체가 아니라 여길 뭘로 바꿔야 되냐요? 네, 상동 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로 인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중3 때 우리가 감수분열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자,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단어가 틀렸다. 그리고 다른 종 생물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은 종 생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변이라고 하니까 자, 맞는 것은 네, 얘만 맞다. 자, 그 다음 75번을 볼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털실방울이 A입니다. 털실방울은요 잘 찍어져 나가는 거죠. 벨크로 테이프에. 그러니까 얘가 비내성 세균 집단을 얘기하고요. 자, 스타이로폼 방울 B가 바로 내성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처음에는 비내성이 더 많게끔 세대를 구성을 했고, 자, 벨크로 테이프가 바로 항생제. 그래서 여기서 얘를 찍어내서 제거를 하는데 얘가 누구냐면 A를 찍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가해서 다 과정에서 자, 남은 수만큼 추가한다는 게 증식 과정입니다. 자, 다 해석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래서 A는 스타이로폼 방울 A를 찍어낸 거다. 그리고 벨크로 테이프 사용은 항생제를 사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다 과정에서 세균 모형의 수를 추가하는 것은 증식에 해당이 됩니다. 답이 5번. 자, 그 다음 핀칫에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부리 크기에 대한 처음부터 변이가 있었다가 맞고요. 천적의 종류에 따라 부리의 모양이 다르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자,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자연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걸 받아서 진화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천적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핀칫들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기 다른 섬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각기 섬마다 먹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먹이 차이에 의해서 그 처음부터 있었던 다양한 변이 중에서 각 섬마다 먹이가 다르니까 다른 부리 모양의 선택을 받으면서 종분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78번에는 이미 여기 보면은 이 이전에 변이가 돌연 변이가 발생을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이 세균 증식과 항생제 사용을 나타낸 것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가 확 줄어들고 얘는 이제 살아남았죠. 그쵸? 이걸로 봤을 때는 여기가 항생제 사용이고 여기가 증식, 니은이 증식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항생제 사용 둘 다 틀렸고, 자, 원래 변이가 있었다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79번의 남모양 적혈구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그렇죠.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져서 원래는 불리합니다. 근데 남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 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의 결과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말라리아 지역과 아닌 지역에 따라서 자연 선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다음 80번에 보면은 A, B, C 단계를 거치는데요. A가 변이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증식이고 여기가 보니까 환경 변화니까 이제 항생제 사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단계에서 돌연변이 나타난 게 맞고요. 기억을 지닌 유전자는 네, 그렇죠. 유전자가 유전됩니다. B 단계로 인해서 증식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C 단계죠. 여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네, 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C 단계에서 니은을 가진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환경이 변화였다.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서 답이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연 선택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변이가 없는 생물 집단에서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일어난다. 자, 변이가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윈의 자연 선택에서 반드시 변이에 의한 자, 변이가 먼저 나타나고 자, 여러 환경이 변하면서 생존 경쟁이 나타나고 여기서 자연 선택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자연 선택에서 변이가 없는 것은 네,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이것도 틀렸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연 선택이 되는 형질은 다른 개체에 비해서 그쵸, 생식 성공률이 높다. 자, 생식 성공률이란 말이 뭐냐면 개체 수가 많으니까. 그쵸? 개체 수가 많으니까 이게 맞겠죠. 그다음에 자연 선택이 일어난 생물 집단에서는 더 이상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아닙니다. 또 환경이 변화하면 그 집단에서 환경이 변화하면 여기서 또 다른 형태의 자연 선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네, 민석이 혼자 맞다. 자, 그다음 84번은 자, 요거 순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라는 변이를 의미한다. 개체에 관한 다양한 형질이 존재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이거를 했는데 하위 포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은 자, 여기 자, 아래쪽에 있는 요거의 개체수에 따라서 위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위 개체군이 상위 피라미드를 이루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네,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상위 포식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을 틀렸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3번을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자, 이 한 가지 품종을 추진하면서 네, 이 병에 번져서 급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면서 된 게 맞고요. 자, 나는 종다양성이 증가하여 발생한 사례이다. 지금 보면 이 같은 다른 경쟁이 줄어들면서 종자들이 사라졌다. 그쵸? 이게 이제 종 다양성이 네, 감소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농경지에 다양한 품종의 생물을 함께 경작하면 네,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답은 4번. 자, 그다음 97번에 보면은 심해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지역이 있고, 이거 각각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고 있다. 자, 이건 서식지랑 관련된 거니까요. 서식지는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 터키 달팽이는 한 종이죠. 자, 한 종 내에서의 변이. 자, 껍데기 무늬가 다르다. 한 종 내에서의 변이는 무슨 다양성이냐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열대 우림에서 이 종이 새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종다양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가의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이 맞고요. 나는 자 다양성이 이게 낮은 종은 급격히 멸종될 확률이 어떻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자, 가에 나타난 다양성이 높을수록 네, 종다양성도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자, 생태계의 서식지가 다양하면 네, 종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쵸?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단편화 문제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단편화가 되면요. 중심부에 사는 종이 가장자리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이 분리된 서식지 사이를 이동하다가 네,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답이 네,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람사르 협약은 네, 물새 서식지 맞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건데 뒤에 있는 설명이랑 틀립니다. 자,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 읽어보시고 요거는 뒤에 있는 말은 네, 런던 협약이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식물종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은 여기 앞에까지랑 뒤에는 이동성 야생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만든 협약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문장에 넣기 때문에 틀렸다. 얘도 틀렸다. 얘가 아닙니다. 자, 맞는 것은 자, 기억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협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람사르 협약, 여기 런던 해양 보고하는 게 런던 협약, 멸종위기 국제 거래에 대한 협약, 이동성 야생동물 멸종을 막는 협약 이렇게 다 따른 겁니다. 그쵸? 네. 자, 109번을 볼 텐데요. 109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무언가가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자, 요게 지금 다 작용이고 자, 여기 생물 집단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반작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생산자라고 돼 있는데 생산자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요. 여기는 다른 생물 간, 이건 같은 이제 생물관이라고 하면 되겠다. 다른 개체군 사이고 여기는 같은 개체군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억은 생물적 요소가 아니고 비생물적 요소고, 자, A는 작용, B는 상호작용이다. 자, B는 상호작용이 맞는데 A는 여기가 작용이거든요. 틀렸다.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생산자, 소비자, 여기가 이제 분해자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해자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가는 분해한다. 이게 맞습니다. 답은 네, 2번. 자, 그 다음에 해조류의 환경 요인 X는 네, 빛의 파장이 맞습니다. 빛의 파장이 맞고요. 자, 잎이 가시로 변한 것은 물과 관련된 거니까 아니고, 자, 생물 요인이 비생물의 요인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빛의 파장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거꾸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답이 네, 1번입니다. 자, 112번에 보면 자, 여기 생물 군집이 이렇게 있고요. 빛이 네, 비생물 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자마자 생산자, 여기가 소비자, 여기도 소비자, 여기가 분해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맞고요. B와 C는 유기물을 소비하는 생물이다. 그런데 C가 아닙니다. 자, D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가 C가 돼야 되고요. B는 초식, C는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은 네, 기억만 맞다. 그래서 답이 없네요. 네, 기억만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답이 1번으로 돼 있죠. 여기를 네, D로 바꾸면 네,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했을 때 1번이 됩니다. 자, 113번에 보면은 개체군 A와 요 사이는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얘가 반작용, 얘가 작용입니다. 그럼 비생물 요소가 개체군 A에다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영향을 주는 거는 식물이 공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 반작용에 해당되는 게 맞고요. 니은은 상호작용에 해당됩니다. 자, 다른 개체군 간에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는 이산화탄소가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생태계는 생물과 비생물을 다 포함하므로
이산화탄소는 비생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외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디귿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114번에 보면은 개체군 A, B, C라고 되어 있고요. 개체군은 네,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하므로 여러 종이라는 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적어서 비가 적게 와서 생장이 저해되는 것은 네, 작용의 예시니까 네, 기억이 맞습니다. 자, 토양 표면은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다. 라는 거는 토양에 있는 공기 성분이 세균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것도 기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네, 2번. 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토양에 있는 공기 성분이 자, 세균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균이 이 뭐 산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많은 곳에 그냥 세균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용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